말라리아는 대한민국 역사도 크게 바꿀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퀴닌이 귀하니까 신코나 나무에서 이거를 이제 유럽 쪽에 그 남미에 있는 나무인데, 이 첫 번에는 1820년에 프랑스 화학자가 신코나 나무에 이제 껍데기를 가루를 만들어서 쓰는 대신 거기서 퀸닌만을 추출하는 기술을 발전해서 훨씬 이제 치료 효과가 높아지죠. 그런데 1865년 볼리비아에서 이 신코나 나무의 씨앗을 영국 무역상한테 주고, 그 영국 무역상은 이 씨앗을 가지고 네덜란드 정부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정부가 30년 노력을 해가지고 신코나 나무 농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식민지였던 지금의 인도네시아에서 재배를 해서 1900년에 다량의 퀸닌을 생산해서 연간 5만 톤 정도를 네덜란드 정부가 장악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해서 이 창고에 있던 퀸닌을 다 확보해버리고,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을 해서 바로 이 신코나 또는 기나나무라고 그러는데 농장을 다 점령을 해서 2차 대전 때 소위 이제 연합군하고 반대쪽에 있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쪽이 전 세계 퀸인의 95%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균세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총하고 쇠로 죽은 게 아니라 천연두라고 하는 균으로 죽었듯이, 왜 그 일본의 작은 군대를 가지고도 중국을 점령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이 퀸닌을 가지고 말라리아에, 일본 군인들은 말라리아 약을 퀸닌을 다 먹고 알약을 먹고 다니기 때문에 말라리아 안 걸렸는데, 중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 연합군도 동남아시아에서 85% 이상이 총이 아니라 말라리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퀸닌이 일찍 연합군 쪽에 있었다면 일본이 일찍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도 앞당겨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정을, 역사적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팬데믹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클로리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퀸닌 대신에 더 효과적인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독일의 화학자가 바로 퀸닌의 대안으로 클로리킨, 그 클로리킨의 클로로 다음에 나는 그게 퀸이라는 게 퀸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리킨을 발명을 했고요. 그래서 말라리아 걸리면 클로리킨을 하면 병이 치유가 효과적으로 됐습니다. 이게 말라리아 바이러스를 죽이기 때문에 클로리킨의 치료제가 됐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클로리킨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봄에 여름에 이 클로리킨에 대한 기대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의학계에서 이게 말라리아의 치료제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닌데 검증되지 않은 치료약을 쓰게 하느냐 이러면서 논란이 됐던 클로리킨이 바로 퀸닌의 대한 화학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걸리면 치료하는 게 클로리킨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기 죽이는데 가장 좋은 거로 DDT라고 하는 게 쓰여서 사실은 이게 1951년 미국에서 말라리아가 완전히 퇴출되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이 DDT를 뿌리면서 한때 중세에 7,500만 명씩 발병하던 게 10만 명 이하로 줄임으로써 DDT가 우리 몸에 이제 축적됨으로써 그 문제 때문에 DDT는 인류가 멸망하고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사일런 스프링이라고 칼슨이라고 하는 저자가 쓰면서 DDT가 불법화됐지만, 사실은 DDT는 인류를 죽게 한 숫자는 그렇게 적고 인류를 살린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아니면 수천만 명을 살렸다라고 재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리아가 세계를 얼마나 많이 바꿨는가, 흑인 노예는 왜 생겼고 남북전쟁은 왜 생겼고 중세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로마는 말라리아에 의해서 얼마나 장수를 할 수 있는 제국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 때 일본과 독일이 연합군에 대해서 초기에 우위를 갖게 하는데도 말라리아 치료제 퀸닌의 독점적 장악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라리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여기 지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짙은 색일색으로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에. 그 이유가 이런 데 많이 살고 가운데는 이제 낮게 살잖아요. 근데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이 지역이나 이 사하라 북부 이 지역은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중해 지역에 이 사하라 사막 북쪽에 백인들이 많이 살고 바로 남아공 끝에 많이 살고요. 여기 부분
부분적으로 이제 고산에 조그마시게 스팟이 있는데 그게 바로 케냐와 짐바브웨 같은 고산 지역이 한 2,000m 이렇게 높기 때문에 나이로비 같은 데가 되게 시원하고 물도 많고 춥기 때문에 겨울에 모기들이 잘 얼어져 죽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만 백인이 살고 살지 못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크게 있었던 스페인 플루라든지 흑사병,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이주했을 때 그리고 말라리아 이런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관찰되는 사회적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듯이 디지털화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확 늘어났다든지 원격 의료가 10년 동안에 그것이 한 1년 사이에 10년 동안의 변화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2019년 대비 미국에서 2020년에 원격 진료로 상담받는 숫자가 7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기염을 통하고 있고요. 팬데믹 이전에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원격에서 일을 하는 비중이 부분적으로라도 일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불과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5년 후에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늘어나서 37%가 넘는 20%에서 37% 2배 정도로 원격 근무가 늘어나서 디지털 세상으로 확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변화를 서포팅하는 전자상거래나 이 원격으로 회의를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백만장자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올리고 특히 이제 재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하고 락아웃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고 이런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큰 타격의 차이가 있어서 빈부격차가 극대로 확대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 기술의 사업적 성공을 무지무지게 앞당기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렸던 최신의 신기술 백신 기술은 이 DNA 방식에 의한 백신 기술 파이자, 모데나 이런 것들 또는 벡터 바이러스 방식 같은 것들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한 20년 전서부터 연구됐던 기술들이 축적이 돼서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이런 백신의 개발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오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아는 데는 지금보다는 훨씬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존재를 알고 4개월 만에 백신 개발에 시작이 됐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자산 버블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저금리가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와 적극적 재정 정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핀텍에서 가치 저장 수단과 결제 수단이 분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바이러스가 얼마나 인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과거의 역사로부터 알아봤습니다. 세상은 항상 불행하고 어려운 전쟁이나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 또 사회는 전진을 하고 인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서 희생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새로운 변화의 촉진제로서의 바이러스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인류 역사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미난 이야기가 여러 개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끼친 영향 중에 일시적인 거와 항구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는 앞으로도 점점 드러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데이터가 모여지고 증거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 또는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것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단계다. 제가 데이터들이 지금 다 임시적인 것들이고 최종 싸움의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료계에 반발하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주장하는 유튜브도 여러 개 보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은 그들이 여름에 했던 얘기 중에도 상당히 왜곡되고 지금은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오는 수십 개의 코로나 방역의 효과나 왜 나라마다 성과가 다른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논문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제 능력으로 제 지금까지의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분들이 너무 틀린 지금으로서는 낯뜨거울 정도로 틀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원인과 결과
또 정책의 효과들을 우리는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